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만 명이 넘었죠. 확진자 수가. 사망자도 600명이 넘었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대부분은 다 중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이제 우한으로 알려져 있죠. 후베이성의 우한. 인구 1100만 명 정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발생한 거는 사실 작년 12월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이제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가 발생을 했었던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이 새로운 전염병이 신종 코로나인 걸로 확인이 된 거는 한 달도 채 넘었죠. 올해 한 1월 한 10일경 정도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병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게 다 떨어져 있었던 거고. 그렇죠. 한 달 넘게 거의 근 40일 가까이를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염병은 확산되고 거기에 대처 제대로 못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확산됐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대응이 사실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중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아직까지 이제 중국 이외에 전 세계로 확대가 지금 이제 환자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불과 이제 2, 3주 정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선 초기에는 중국에서 환자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실제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중국에서는 3만 명이 조금 넘었었지만, 사실 이제 초기에 이제 확산하는 걸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이 이제서야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대규모로 환자 발생된 이후에 이제 진단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확진자 수보다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우리가 치사율이 지금 사망자도 600명이 넘었는데, 치사율이 중국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대체적으로 실제 치사율은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을 가능성을 좀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10%였고 중동 이제 메르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한 30% 내외였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반면에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는 현재 중국에서는 한 2%대 초반 정도로 치사율을 좀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확진된 분모 자체가 이제 확진된 감염자이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 규모로 따지면 치사율은 더 낮아질 거로 보통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중국 전체로는 치사율이 2.1%라고 보지만, 중국에서 이제 우한 도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통째로 제외하면 중국 내에서의 사망률은 한 0.2%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2%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아직 중국을 다녀온 중국인들을 제외하면 현재 사망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명 사망하신 분은 이제 중국인이었던 거고요. 아직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예측은 좀 불가능합니다만, 다행히도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제 신종 전염병은 항상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들죠.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씩 확인되는 걸로 봐서는 사스나 메르스의 치사율보다는 좀 확실히 좀 낮은 것 같다. 조금 더 이렇게 플루, 독감의 양상하고 좀 더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력은 중국에서 확인되는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력은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겁니다. 훨씬 높다라고 봐야 되고, 일각에서는 이제 아직 이제 불명확하지만 이게 독감의 전파력보다도 더 센 거 아니냐, 전파력이.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독감이나 혹은 독감 이상의 전염력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전파 경로는 비말 감염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 좀 더 이제 그 전염력이 더 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기 매개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기 매개보다는 비말 접촉인 건데,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전염력이 단지 좀 더 세다. 그러니까 몸 밖으로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어디에 묻어 있거나 기침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게 강도가 좀 세다라는 거인 거고, 공기 매개 전염은 또 전혀 좀 다른 방식인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또 그 나라가 얼마나 제대로 이제 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염병의 유행 규모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메르스 때는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이제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는 일단은 치사율은 좀 낮은 걸로 좀 보지만 전염력은 굉장히 센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전 세계 유행이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랬을 때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한 지역으로 좀 한정한다라고 하면 이번 달 중순경을 피크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처음 등장한 게 우한에서 처음 발생된 게 12월 초기 때문에 발생부터 피크까지 한 2달 반 정도, 한 10주 정도 걸린 셈이거든요. 그걸 만일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첫 환자가 이제 1월 20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약 10주 정도라고 하면 4월경이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환자 발생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국가의 방역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치사율이 낮더라도 사망자 감염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사망자는 당연히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독감의 사망률은 한 0.1% 내외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당 1명 정도는 그걸로 사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사망자가 당연히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는 매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실제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신종 코로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수백 명 이상 감염자 수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사망자 수가 발생이 좀 될 겁니다. 얼마나 이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얼마나 이제 감염을 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독감 수준이다라고 장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신종이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이나 전염력이나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초기 자료만으로 우선은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건 단지 예측일 뿐인 거고, 전문가들도 이제 신종 전염병은 사실은 어떻게 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전염 전파가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염력이나 혹은 치사율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전염병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이게 이제 균이 이제 변이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전염력이나 치사율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예측을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신종이라는 전염병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역사회 전염으로 확산됐느냐 안 됐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 확산의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16번 환자라든지 이런 전염력을,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이렇게 퍼졌다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환자 발견하면 접촉자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또 이 전파 경로를 지금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전파 경로를 알면 거기만 차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환자를 차단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역사회 전파라는 개념은 이제 그 전파 경로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파 경로를 알지 못하면 유사 증상,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신종 코로나 감염인지 단순 감기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감염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누가 환자인지 누가 신종 코로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파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꼭 필요한 어떤 회합이나 모임이 아니라고 하면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 전파해서 수백 수천 명이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불필요하게 전파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방역체가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국가 방역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라면 거기서 계속 전파가 될 거거든요. 일정 정도 단계가 되면 전파 경로를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가 방역 체계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겠죠. 통제 범위 바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 위생입니다. 특히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을 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는 이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혹시 감염일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거를 막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증상이 비록 없더라도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만은 다수의 불특성 다수가 모여 있는 이런 공간의 어떤 활동에 참여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집에 있고 집 안에 있는 데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도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손 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손 씻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손을 통해서 전염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손 소독제라든지 자주자주 손을 깔끔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손 대충 우리는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석구석 비누를 칠해서 구석구석 이 손등에 있는 주름까지도 구석구석 손가락 하나씩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나를 일단 내가 신종 코로나 감염에 걸리는 걸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가 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국민들이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감염 규모가 사망자의 규모를 결정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급적 피해를 지역사회에 전염이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한 채 이제 수그러들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가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